오늘 박봉규라고 쓰고 슈퍼챗 릴레이라고 읽는 그 시간입니다. 박봉규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최진봉, 신은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하이텐션. 화이팅! 화이팅. 뭔 화이팅? 화이팅 해야죠. 이럴 때에서 힘을 더 내야 됩니다. 저희가 힘을 내죠 물론. 네. 지치면 안 됩니다. 안 교수님. 지쳤어. 왜 그렇게 안 지쳤어요? 나? 안 지쳤어요. 멀쩡해? 박봉규는 예. 항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저희는 네. 다음 주가 담보가 안 돼 있어요. 항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슈퍼챗을 보고 저희가 이제 편성을 잡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편성이 확정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예. 이 절벽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방송이고요. 절벽은 월요일이 절벽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내가. 절벽은 아니, 월요일을 월요일이라고. 왜 이렇게 계속 디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월요일을. 월요일을 빨리 어떻게 처리를 그러다 하세요. 보니까 이제 박용호 월요일 영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방송에서도 최지봉 교수님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제 어디?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걔 둘이서 그러는 거죠. 그것들이 보시면은 또 막 괜히 네. 마상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마상. 보시지 마세요. 마상 없으시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김지호. 아침에도 봤어요. 뉴스토마토에서 보고 네. 오셨군요. 토메이로에서 뉴스 토메이로. 토메로에서 토메이로. 보고 오셨군요. 거기서는 뭐 싸우지 않으셨죠? 아, 무슨 안 싸요? 나는 알겠습니다. 달라요. 예. 아, 항상 싸우기로 네. 싸워요. 없을 때, 없을 누구 때. 없을 때만. 없을 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슈퍼챗 릴레이 시작해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슈퍼챗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요즘에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예. 2025년도 봉라인 아니겠습니까? 아, 봉의 시대. 봉라인. 예, 음원봉인데 저는 보수의 종말, 예. 즉 국민의힘을 그 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정권이 뭐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국민의힘의 이 내란 동조 행위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정당 해산에 아하. 준하는 보수의 종말. 제가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의지로 네. 우리 종라인들께서 오늘 슈퍼챗 많이 무슨 얘기 하나 했네. 뭘 제가 이렇게 복선을 좀 까놔했어. 깔았죠. 아, 예, 우리 알겠습니다. 종라인들이 너무 까네. 오늘 좀 분기탱천해야 된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요. 중요한 날이다. 저 활동 자금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마이 TV에 독립군이야. 저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이야. 이 정당 해산의 길 되게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제가 활동하도록. 알겠습니다. 캐리 정구님이 슈퍼챗 어우, 보내주셨습니다. 저 역시 제 편이시죠. 교수님 그럼요. 월요일에 교수님 뒷담화 엄청 아유. 했어요. 제가 감시 중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걔들이 뭐 그래. 영원한 아유, 교수님의 걔들 뿌락지 둘이- 화이팅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캐리 캐리 정구님 정권님은 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그냥 뭐 슈퍼챗뿐만 아니라 명절에 선물도 보내시고 오, 대단하십니다. 박정호는 덤으로 받고 뭐 예. 이런 이상해요. 1+1으로. 정말 캐리 정권님 박정호한테 보내지 마세요. 네. 월요일 뿌락지예요. 여기가 월요일 뿌락지. 아니 근데 교수님 이쯤 되면은 가족 아니십니까? 가족이죠. 보이죠? 가족으로. 아니 가족은 가족으로. 아닌데 가족으로 보인다는 거죠. 가족은 네, 아니신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애청자. 네. 우리 강유민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아무 메시지가 없으셔가지고 이거는 박정호 앵커를 응원한다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마이 TV 얼굴이시니까.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안 쓰면 얼굴, 저한테 얼굴. 온 겁니다. 예. 자, 김태환님께서 봉종 라인 가자. 두 분 다 야. 보내주셨네요. 봉 라인, 종 라인 가자라고 김태환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자, 해오름님 박봉규 흥해라 흥 네. 오늘 선거 고고싱 이렇게 야. 하셨는데 박봉규가 점점 흥하게 되면 이거 매일 편성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을 할 거예요. 이거를 1년째 당해서 1년째 하고 있어. 아, 이게 정말 흥하다 보면 아, 이거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 매일 근데 편성해야지. 오마이 TV 측에서도 한번 예.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알겠습니다. 박봉규를 예. 데일리로 만나봤을 때 예.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거든요. 아, 한번 데일리. 고민을 좀 해보세요. 주말까지 정말로. 토요일까지 매일 주 7일로 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교수님 아, 스케줄 저는 수업이 괜찮아요. 겹치시면 괜찮- 어떻게 해? 수업이. 지금 수업 안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안식년, 연구년이라고 연구년. 연구년. 아, 몇 연구년. 주는 번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렸지. 알겠습니다. 2025년은 연구년입니다. 네. 자, 연구 안 하세요? 연구하고 있어요 늘. 어떤 연구? 슈퍼챗 연구? 이 사람이 박정호의 진행에 대한 연구를 네, 하고 있어요. 오마이 알겠습니다. TV 박정호의 진행의 아, 문제점. 오, 문제점. 네. 연구 논문 논문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SYY님 예. 씩씩한 나날 그나마 수요일은 아침부터 박봉규로 웃으며 시작합니다. 그렇죠. 봉 교수님 덕분에 수요일 웃어요. 아, 감사합니다. 봉라인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SY님. 요 박봉규의 오프닝만을 기다리신다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재밌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용보다 그냥 네. 웃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편안하죠. 네, 이게 내란성 질병을 날릴 수 있는 이 시간이다. 웃을 수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런 게 없다고. 없어요? 그래요. 막해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저희가 슈퍼챗 릴레이 하자라는 해봐야 의견이 나와서. 뭐해? 잘 해봐야 됩니까 월요일 날? 안 그러니까 이제 된다고요. 시작하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맨날 따라해 우리를 따라쟁이들이야. 이런 따라쟁이들. 아유. 자, 그래요. 근데 김민정님은 저도 슈퍼챗 보내드리고 싶은데 갈수록 아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아이,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뭐 아이, 저희가 말씀이세요. 정말로 웃느라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말씀드리는 예, 거고요. 예, 예. 슈퍼챗 뭐 이게 사실은 슈퍼챗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댓글 주시는 이 하나하나가 맞아요. 힘이 됩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중요한 날이어서 저희가 더 이제 힘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수요일. 음. 오늘은 정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잡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교수님 그러게요.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아,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응답이 언제 한다 이런 응답을 아직 안 왔고요. 아. 다만 이제 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음. 뭐 이제 오늘 하면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할 저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오후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아니 5시 뭐 퇴근 시간 6시니까 전에, 예. 6시 전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밤중에라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음. 민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국가 전체에 상당히 안 좋은 그렇죠.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또 국민들 개개인도 너무 힘들고 음. 지치고 기다리는 게 너무 지쳐요, 진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뭘 저렇게 내란 수계를 저 계속 봐야 됩니까, 저렇게? 그러니까요.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 거를 대통령 자리에 있는 예, 직무 그건 더 정지된 이상 못 대통령. 보겠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기대를 가지고 한번 저녁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지금 또 이제 기도도 좀 하시고 지금 할까요? 여기서? 아니 아 여기서 퇴장하셔야죠. 갑자기 이게 너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요. 너무 간절하니까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도 하고 싶네요. 진짜. 네, 진짜로 진짜 네. 본격 기도 방송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고 진짜로. 싶습니다, 진짜. 예. 신인교가 반대요. 왜요? 자기가 진행하는 방송사가 불교 방송이라고. 아유 그러지 않고요.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입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인데 그렇게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101.9MHz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아침 7시 20분부터 아. 9시까지 오늘도 그러니까요. 하고 왔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정말 예. 함께 하실 거 생각하고요. 신승현님께서 복라인이다 아우,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파면이 답이다 하셨는데 파면이 오늘도 답이다. 복라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많죠. 대세입니다. 대세입니다. 확실히 많습니다. 올해는 네, 자 19일 오늘 예. 저희가 계속 헌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는 예. 지금 헌재가 가장 염려하는 게 국론 분열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론 분열을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게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기 때문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 복귀시킨다면은요. 네. 상상해 보십시오. 내란을 또 일으킬 겁니다. 거기다가 직에 돌아오면요. 네. 대한민국 경제가 더 망가지고 의료가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안보가 더 뻥꾸가 나거든요. 지금도 뭐 민간국가 진정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8대 0이든 7대 1이든 뭐든지 간에 네.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일단은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걸 자꾸 미루면요. 정말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흔들린다. 네. 전 이 부분만 헌법재판소가 꼭 명심해줬으면 좋겠고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 오후 한 3시, 4시쯤에는 선고 고지 문자를 보내서 양쪽에 송달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무조건 선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중요한 날이고 오늘 선고 공지가 나와야 이번 주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도 우리가 많이 이제 기다리긴 했지만 수요일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고요. 바위처럼 강물처럼님께서 네. 응원봉, 맥스봉, 아유, 포도봉봉. 야. 아유 포도봉봉도 네. 있었네. 근데 박정호 뒤에 뭐예요? 박정호 이게 잘 포에버. 나가시다가 박정호 포에버는 뭡니까? 아, 꼭 정말. 예, 하고 싶은 말씀이셨던 것 네, 같아요. 왜 제 감사드려요. 얘기는 또 빠지셨나요? 그러니까 네. 시간은 없네. 분발하겠습니다. 봉봉봉 라인인데 봉봉. 네, 민레이님께서도 슈퍼챗 고맙습니다. 박정호 앵커 응원을 또 해주셨네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게 안 아니, 쓰시면 안 진짜 쓰시면은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진짜. 거예요. 아니 그냥. 근데 앵커님 동의를 구하고 가지고 가시죠. 그러니까 안 너무하시네. 아, 그냥 이렇게 낼름낼름 하시니까는. 박정호 하십하십니다. 뭘 그건 진짜 맞죠. 무슨
뭐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해. 저는 박라인입니다. 불편하다고. 불편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박라인입니다. 네. 이게 저기 박라인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 박정호의 붙었다. 핫스팟이. 이 사람이 네. 박정호의 진짜. 핫스팟. 어? 이제 아마 이제 이제 편성 이거 이름을 박정호 핫스팟 하지 말고 예. 박봉규의 핫스팟 이렇게 바꾸세요. 오, 박봉규. 그 매일매일 할까요? 매일매일 알겠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찬스 봐요. 박은희님,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좀 뭐. 더 날카로운 평론 오늘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뭉쳐서 화이팅해요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 복나인이죠. 네. 근데 그 뒤에 뼈가 있네요. 좀 더 날카로운 평론. 다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어쨌든 저렇게 또 응원해 좀 주셨잖아. 폐구를 더 찔러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헌재의 판단.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보수,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는 카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카카 같은 소리 하고. 카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아니 카카라는 하고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기각을 힘들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각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각은 힘들고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건 탄핵이다, 파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각하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각하를 주장하면서 맨날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 처음에 그 형사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헌재에서 내란 관련된 형사재판까지 볼 거냐 말 거냐, 형사적인 판단까지 이거 뺀 거잖아요. 네. 근데 무슨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란 관련된 걸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배되냐 마냐 이건 보는 거예요. 형사적 판단까지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뺐어요. 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8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평의해서 그거 빼는 거 좋아, 합당해, 그렇네요. 괜찮아. 이미- 그래서 진행했어요. 이미 판단했어요. 지금까지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네.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다 탄핵시키고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뭔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 아니 각하를 하려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윤석열 측의 모든 주장을 헌재가 다 거부했어요. 기각했어요. 그렇네요. 그것도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예. 모두 다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이 지금까지 왔다고요. 변론 종결하고 그렇죠.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체? 네. 헬렌 초이님 감사드리고요. 프로페서 초이 is the best. The best. 영어로 The best. The best. 영어로 진짜. 미국에서 보내셨나 봐요. 절차상 문제 없다고요. 네. 최고라고. 더 베스트가 뭔지 아시죠? 더 최고. 최상급. 최고 중에 최고. 네. 더 모스트. 더 더 모스트. 한동훈이 쓰던 거. 네. 저거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 어법이 그렇다고요. 어법이 그렇다고. 정관사. 네. 더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한동훈 얘기가 한동훈에 생각이 관련해서 희누기 변호사가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디 시험 보러 갈 때 선물로 뭐 줍니까?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보러 가면 수능 시험 보러 왜 가면 선물 선물 있잖아요, 먹는 거. 예, 먹는 거 엿? 예, 그 엿이란 말을 못 해요. 아유, 그 못하는 게 아니고. 왜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호박엿 같은 건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예. 뭐 됐다 이런 식의 그걸 표현은 못해. 비속어를 자꾸 야, 대선 주자는 박영- 사람이 쓰니까. 아. 근데 좀 박영식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서 네네. 이제 한동훈이 그 말을 했다는 네, 뭐 네. 한동훈한테 그랬다는 건가? 아무튼 네. 그 얘기를 한 아니, 거니까. 그러니까 계엄 때 본인이 땡 됐다 이렇게 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땡 조류됐다. 네. 그 말을 이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예. 못하는 그보다 더 심한 말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아, 저는 예쁘고 바른 말만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요 각하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지금 재판부가 우리 최진봉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미 다 평의에서 결정을 한 끝난 사안이고 이미 또 박근혜 대통령 사례 전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각하로 처리할 거라면은 대통령까지 참여를 해서 변론 기회를 11번 열었거든요. 아니 각하 사유라고 하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가지고 아예 기각 인용 결정도 하지 말자라는 게 각하의 의미인데 변론은 그거 왜 했어? 왜 아까 변론을 11번을 왜 했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떼쓰기 내지는 주문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열려라 참깨 하면은 진짜 마법의 문이 열릴 것처럼 예. 각하 이렇게 외우다 보면 진짜 각하가 나온다라는 약간 마법 같은 구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이철우 지사가 뭐라고 합니까? 각하 부르기 운동하자.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각하라고 부르세요. 어차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이제 못 자연인으로 들으니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각하라고 부르든 말든 그 뭐 본인들 자유인데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 갖다가 각하로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마법 같은 주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빈성현님께서 네. 복라인
파면이 답이다. 야. 감사드리고요. 김유경님께서도 신인규 사랑해라고 주셨네요. 자기 아유, 것만 너무 읽어. 감사합니다. 또 아니 하나 안 써 있는데 있잖아요. 안 써 있는데 왜 어디다 그러세요? 그렇게 읽는 거냐고 지금. 태수님께서도 신인규 화이팅. 아유 너무 강유경님은 어. 전체, 김유경님은 전체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김태수님이 신인규 화이팅.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예. 이름에 이제 규가 들어간다고 규라인입니다 이렇게 오. 이제 종라인이죠 이분도. 예. 아 감사합니다. 쑥먹어님께서 또 슈퍼챗에 아까 이제 보내주셨는데 지나갔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현재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이 거의 뭐 앞장서가지고 예, 탄원서도 내고 그리고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서 의원들이 뭐 수십 명이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시위를 하지 않나, 탄원서를 내지 않나 네. 이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가기로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또 이제 승복한다는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네. 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끝까지 간다는 게 어디까지냐면 탄핵까지. 탄핵까지만 탄핵까지만 가는 거예요. 탄핵이 되고 나면 이제 손절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명은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단 하고 승복한다는 있으니까. 우리는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예. 탄핵 결정까지. 그때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아 정해져 있군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권성동 투권이잖아요. 쌍권. 네, 쌍권. 쌍권총. 권영세, 쌍권 두 권성동. 사람은 예. 우리는 탄핵까지만 간다. 어. 그 다음부터 나도 몰라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런 뜻이고요. 거기까지만. 근데 이제 소위 나경원, 윤상현, 김민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사람 그 뒤에도. 그 뒤에도 간다니까. 왜냐면 예.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사람들 지지 기반을 네. 가지고 본인이 나경원 지금 의원이나 윤상현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처벌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선진 국회 선진화법 위반 6년 됐어요. 예. 6년. 아직도 처벌이 안 빠루 나와요. 그거 빠루 있잖아요. 나왔던, 그리고 네. 자녀 관련된 문제 여러 문제가 지금 고소 고발이 된 상태예요. 누가 고발한 줄 아세요? 안진걸이 고발해 놨어요. 그게 많아요. 여러 건이에요. 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나경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고발 건수는 많다는 거. 윤상현은 윤석열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뭐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건 뭐 빼박이잖아요. 명태균. 예.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웃되는 있어. 순간 재판이나 또는 뭐 네. 수사에서 엄청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걸려 있는 사람들, 네. 캐비넷이든 수사 관계든 이런 부분에. 근데 나머지 사람들, 그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절해요. 왜냐하면 탄핵되고 나서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망해요. 이제 그때는 탄핵되기 전까지만 저기 돼서 망하니까. 일단 가고, 예. 그 다음에 탄핵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절을 할 결심을 뭐 하고 이제 있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다. 뭐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조금 거죠. 조금씩 약간 이제 발을 좀 빼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인데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 상황이. 근데 그 태도 변화라는 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김나윤, 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김나윤.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더 결합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대선 딱 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손절할 거야. 그 국민들이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본인이 판사까지 지냈는데 저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습 너무나도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사 사안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명태균 이슈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려 있는 사법적 리스크들 때문에 네. 윤석열에게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저는 이제 이 보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려온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수구퇴행 세력들이 국민의힘 안에 많거든요. 그리고 뭐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뭐 개혁신당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이 정권과 궤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공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명태균 라인을 청산하는 것이 좀 우리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저는 주춧돌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집단이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아하. 정당 해산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예. 김나윤이라는 이 정치인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신다.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오. 보수의 종말 라인, 저분들 종라인이세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세요. 바꾸지 말고 예. 지금처럼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인규 변호사를 도와주는 길이다. 종라인입니다. 종라인이 생겼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생겼어요. 예. 자 이래님께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보수였고 현재는 중도 보수인 것 같아요. 안보와 국익에 노력해야 할 보수 정권에 화가 납니다. 제 세금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야. 극우 보수 세력이 끝나길 바랍니다라고 마지막에 보내주셨습니다. 꼴 주십시오. 마지막. 뭐 아 있나요? 마지막이 아니고 신인규 응원해요. 온라인이시잖아요. 예, 하트까지. 그렇네요. 하트까지. 그거 아 안 우리 마지막은 이래님께 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예, 너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드리고요. 네. 로또맘님, 봉 교수님, 네. 봉 교수님 나오시는 모습으로 태교합니다. 태교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역시 제가 봉의 시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네. 아유, 역시. 어쨌든 안타깝서 시진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불교 방송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됐네요. 신인규의 아침 저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교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로또맘님. 집사가 진행 불교 방송에서 집사가 진행하는 101.9고요. 불교 뭐라고요? 저널? 아 불교 저널이라 아침 저널이라고요. 그 이름을 막 바꾸시는 네, 알겠습니다. 아침 저널.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예. 느껴지는 박봉규. 자, 이 로또맘님 이따가라도 기도를 개인 기도하실 진짜- 때 로또맘님 기도 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태교. 끝나고도 기도해 주셔도 다 전달이 되니까. 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북한을 자극했다고 하니까 내 세금으로. 이게 바로 이제 어제 추미애 의원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파치 헬기가 아파치 헬기 그 조종하는 조종사가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북한을 자극하는 비행 고도를 높이고 예, 예, 예. 지그재그 운행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걸 북한한테 보이듯이 운행하고 일부러. 이 부분들 그러니까요. 외환 유치 혐의를 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가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전문가니까. 어, 신인규나 박은 군대 다녀왔어요, 박도- 저도. 저 예비군입니다. 저 예비군 예비- 지금 7년 차입니다. 네. 진짜 해병대 해병대 대위 출신 아니에요? 대위 아, 출신. 대위. 아, 예, 개급에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밀리네요. 전 2등병 출신입니다. 공익근무를 알고 공익법무관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요. 예. 훈련은 전방에서 하지 않아요. 훈련을 전방에서 하는 사람이 못 있어요. 맞아요. 훈련은 항상 후방에서 네. 그러니까 이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음. 실전도 아닌데 NLL 거의 끝까지 가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도 그런 위협감을 느낀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예. 왜냐면 그렇게 근접해서 오면 공격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일반적인데 다행히 그때 북한이 공격을 안 했죠. 근데 이게 일부러 높이 떠서 그것도 훈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훈련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예를 들면 군사 훈련을 해. 근데 일부러 막 그 최전방에 가서 총도 쏘고 막 이래요? 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아, 일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네. 뻔해요. 당시에 이제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공격해 오게 하고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봤더니 조건이 전쟁이나 사변에 또 준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야. 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자극을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외환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게 아니 어느 군대가 훈련을 그렇게 전방 가서 북한을 자극하면서 네. NLL 근처에서 훈련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하. 예를 들면 NLL이라고 가상 어떤 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훈련을 할 수는 있지. 뭐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죠. 어떻게 NLL 아, 예. 직접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훈련을 하냐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막?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예. 거의 뭐 북한이 다 보이잖아요. 북한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떠가지고 막 다녀. 아파치 헬기가 그것도 헬기 중에 아파치 헬기는 공격용 헬기예요. 공격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동시키고 이런 헬기의 예.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도록 만들어진 헬기잖아요. 그런 헬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걸 정말 그 북한 입장에서 공격하려고 시도를 했으면 충분히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요. 그런 행동을 훈련이라는 명목을 하고 있다?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 적을 타격하라 이런 무전까지 노출이 된 상황. 그것도 무전을 비화폰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라인으로 한 거예요, 주파수로. 그러니까 다 알리는 거죠. 다 들으라 이거지. 제발 들어줘. 제발 공격해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얼마나 이제 북한이 미웠을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 해줘서 안 해줘서 얼마나 미웠을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내만 심각한 몰라주고 게 안 해주고. 심각한 게 이 예. 외환 유치제라는 구성 요건은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하고 짰지 않았다라고 하면 외환 유치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네. 윤석열이가 도모했던 것이 북한에게 도발을 의도적으로 해서 의도된 전시 사변 상황을 만들어서 네.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하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오히려 내란의 정황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전시, 네. 의도된 사변 아하. 이걸 유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외환유치죄도 당연히 수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적국가 통모가 입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음. 내란죄를 더 공고하게 해주는 정황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아하. 국민들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이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합법화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아니었냐. 아니 사람 목숨을 그렇죠. 뭐로 하는 거예요?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전쟁의 아픔을 압니까? 네. 아니 전쟁이 실전이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목숨을 어떻게 알길래 이런 식의 발상을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기사로 나오고 있고 뭐 이 얘기까지 안 하더라도 사실은 네. 윤석열은 저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질질질질 끄느냐. 예.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의 정황들과 내란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오늘 이 아파치 헬기로만 봐도 입증되고도 그렇죠. 끝이 난다. 예. 더 두고 볼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고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종이관 얘기 뭐 앞서서 저희가 하긴 했지만은 끔찍하죠, 종이관 종이관. 영연백, 이 종이관 3,000개 가능하냐, 1,000개 만들면 얼마냐 이런 얘기를 직접 업체에다가 물어봤다. 물론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종이관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몇 천 개던데요, 몇 천 개. 천 개 얘기를 3천 개. 네. 영연백도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수천 개 더 많이. 그러니까 형식보다. 노상원의 수첩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이제 뭐 저 사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예. 노상원 수첩에서 가려져 있던 뭐 그 수거 작전, 수거 수거. 작전, 네. 그 수거의 작전에 사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운반하는 백도 주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구입이 됐어요, 또 실제. 그러니까 종이팩은 네. 구입은 안 됐지만 종이로 된 거 말고 그냥 그 뭐 천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건 네. 구입이 완성이 됐어요. 왜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죽여가지고 그 종이백이나 옛날에 그 광주 민주화 그때도 똑같아요. 예. 그때도 민주운동 때. 그냥 뭐 그냥 상무관이라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태권도 배우고 이런 장소인데 거기에 그냥 쭉 이렇게 관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그 계엄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의 모습이 그게 지금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윤석열이 했던 이 계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지금 나와서 활개치고 있는데 이걸 파면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 일을 또 할 거예요. 파면을 안 하고 만약에 네. 기각을 해버리면요 나와서 수시로 이제 계엄할 거예요. 계엄 허가증 받고 나온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된다는 위험한 겁니까? 일이냐고요. 경고용, 그러니까요. 계몽용으로 해도 된다? 개몽령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언제든지 국회가 말 안 들으면 유리창 예. 뚫고 가도 돼요. 만약 이 기각이 돼 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대한민국을 무슨 전체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로 만드는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종이관까지 나왔잖아요. 네. 관에 산 사람을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목숨을 해하고 그러고서 이제 사후 처리 상황에서 종이관 얘기, 영연백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내란죄라고 하면은요 우두머리, 주요 임무 수행자, 부하 수행자 이렇게 나눠서 처벌하는데 88조 형법 88조에는 내란 목적 살인죄가 있습니다. 네. 이 내란 목적 살인죄도 예비, 음모 뭐 다 처벌하는 미수범까지 다 처벌하거든요. 여기는 등급을 나누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싹 다 여기 관련된 사람들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음. 지금 저 종이관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네. 저 계획을 알고 모의했던 사람들까지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등급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내란 사형 목적 무기징역이에요 이제. 그렇네. 아니 형법 88조의 내란 목적 살인, 예.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미수범, 예비 네. 음모 다 처벌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저 기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 아니 이런 기사를 헌법재판소는 안 보냐고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끌 이유가 없다.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하고 예.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나라가 거덜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저는 네. 선거 문자 빨리 내셔가지고 용기 있게 빨리 저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기관 역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받고 있는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영장실질심사가 21일 21일 모레 예.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심사받으러 두 사람이 가면은
이때 딱 이 날 맞춰서 선고 내리면 그렇죠. 되겠다. 바로 생각 나가야 들고 되니까. 하면 딱 바로 맞네요. 바로 금요일 날 나가 하는 걸로 하면 딱 좋네요. 퇴거 명령. 그렇죠. 퇴거해야죠. 네, 그날 또 짐 싸면 되니까. 네, 네. 그렇네요. 짐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몸부터 나가. 짐은 그것도 그냥 좋은 추후에 방법이에요. 그렇죠. 짐은 예, 추후에 굳이 보내요. 언제 싸서 갑니까? 택배 시스템으로? 그렇죠. 본인이 네. 쌀 필요 없어요. 즉시 나가면 돼 그냥. 즉시 퇴거. 아크로 비슷한 거 어딘가 가. 아크로비스타로 네. 그러면 가야 그건 짐은 된다. 나중에 보내주면 되잖아. 21일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공교롭네요. 공교롭게도 눈에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은 해고하잖아요. 미리 안 알려줍니다. 아. 미국 회사들은 예. 해고가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핑크 리스트라고 해서 핑크색으로 돼 있어요. 해고장이. 왜 핑크색이에요?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핑크 리스트라면 그걸 들고 와요. 그 두 명이 딱 와. 그래가지고 직무를 보고 있어. 일하고 있는데 와서 보여주고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래요. 오. 택배로 다 보내줍니까? 예, 왜냐하면 예. 비밀 정보나 이런 게 회사와 관련된 걸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아 미리 공지하면.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고 네. 나머지는 회사에서 정리해서 보내줘요. 윤석열도 똑같이 하면 돼. 혹시나 또 뭔 일 어, 할지 예, 모르잖아. 뭐 가져갈 수 우리도 그러니까 핑크색에 봐라. 써서 주면 되겠네요. 핑크색에. 네. 핑크색으로. 결정문을 핑크색 봉투에 당장 나가라고. 당장 미국 나가라. 좋아하니까 윤석열. 그렇죠. 미국 좋아하죠. 좋아하죠. 아메리칸 파이, 예. 아메리칸 파이니까 예. 스타일로. 바로 그냥 핑크색에다 네. 예. 타면 네. 그렇죠. 퇴거 이렇게 써가지고 아, 주고 딱 나가라고 바로 체포해서 네. 내보내야 돼요. 택배로. 다른 짓 보내드립니다. 못하게 그 안에서. 와 우리도 편성 이제 바꿀 때 방송 이런 중에 방송 끝나고. 아 오늘- 저는 핑크색 싫어합니다. 이걸로. 핑크색. 오늘 준비하세요. 이걸로 한대. 오늘 준비를 하도록 시대 하고. 정신 뭘 아 근데 보내? 시대 슈퍼챗이 정신님께서-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왜 소개 안 해주시죠? 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본인이 있는데요. 읽어 본인이. 아, 본인이 방송을 제가- 좀 진행하느라고 예, 제가 신인규님 수고했습니다. 저 대신에 아빠가 목포에서 신인규님 책에 사인 받아주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건강하세요. 예. 아 우리 시대정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온 게 너무 좀 황당. 분노의 똥침님도 오, 이거 예, 읽어보세요. 예, 읽어봐. 신인봉 대표님 2세는 언제쯤? 2세 이름은 신봉봉. 예, 뭐 제 자녀의 계획은 또 제가 또 잘 해서 예, 아니 신인봉이 본인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신인봉으로 돼 있잖아. 신인봉. 아, 신인봉까지 되는데 네, 제 자식 이름을 신봉봉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해요. 제가 복라인으로 지난 2년간 열심히 활동을 또 했는데 근데 그 뒤에가 더 참 쇼킹합니다. 최지문 교수님 또 나으시면 과감히 10만 원 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최봉봉을 기대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파이팅 해주셨네요. 예, 똥침님. 아니 아이디가 그렇게 돼서 아이디가 똥침님. 예. 분노의 똥침님, 아 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대화명 고맙습니다. 자 이제 김성훈 차장 영장 심사 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예. 근데 검찰이 어쨌든 이건 또 청구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번에 아무래도 네 영장 번째. 심의위가 뭐 예. 구속력은 없더라도 외부 위원들이 내린 결정이라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봐도 아니 이렇게 혐의가 짙은 사람들 경호처 차장 또 이광호 본부장 영장 청구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비난을 의식을 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정의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저건 검찰이 잘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도 지금 법원도 영장실질심사 기일 지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프님이 왜 근데 예. 바로 심사 안 해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절차가 다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영장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해서 예. 영장 청구했다고 바로 신문하고 바로 잡아들이는 게 아니고 일정을 잡습니다. 일정을 그래서 잡아서 잡아서 하는군요. 옵니다. 그럼 그날 와서는 우리 그 TV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법원 앞에서 입장 네. 한번 기자들이 따잖아요. 따고 나오는 순간 구치소로 가죠. 가서 대기. 가서 하루 대기. 그날 이제 그날 법원이 대기. 새벽에 보통 영장을 발부를 하죠. 그러니까 왜 바로 안 하냐? 네. 이 우리 시청자분의 의문은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왜 바로 이게 할 수도 하루 있는데 이틀 말미를 주고 하냐? 근데 이제 이런 거. 영장이라는 거를 수백 장 발부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일정도 일정이 있는 있으니까. 거고 또 당사자도 네. 어느 정도의 뭐 일정 부분 그래요. 구속 피의자 신문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상례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댓글 주셔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게 법원의 일정대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네 번째까지 영장이 청구되는 상황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이죠. 비합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검찰이 연관성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 특히 심우정 같은 경우도 이제 의심이 드는 부분은 윤석열과 혹시나 내란 과정에서 통화한 게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비합본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음. 또 검찰의 당 관계자들은 통화한 게 있잖아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연락처 물어보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 과정에서 공모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의 내란을 협조하거나 도와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합본 서버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네. 그런 부분을 압수해가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심우정이 최근에 윤석열을 석방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석방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즉시 한 걸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네. 석방이 된 거니까 간접적으로 석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 돌아와서 경호처 직원들하고 뭘 했겠어요? 김상훈하고 앉아가지고. 예. 제가 볼 때 증거 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아, 거예요. 시간 벌기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시간 석방해서 벌기용. 김성훈이 하더라도 그걸 네. 완벽하게 하려면 어쨌든 윤석열이 지시도 하고 뭐 보고도 받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 벌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네. 그렇다고 하면 심우정의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풀어준 게 본인 살려고. 본인 살려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란으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이나 그랬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김성훈에서는 세 번, 이광호에서는 두 번이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외부의 그 심의위원회까지 나서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증거 인멸 어느 정도 완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그러면 안 않았을까. 되는데. 근데 지우더라도요. 예. 포렌식 하면 나온대요. 그 폰이 있으면. 예, 예. 폰이 있다고 그래서 하면 그게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폰을 찾아라. 찾아야 돼요. 찾아야 예.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심우정 입장에서 더 이상 이걸 계속하다가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됐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아마도 신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받아준 게 아닌가.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우정은 어쨌든 윤석열 탄핵이 되고 나면 조사 대상이 돼야 되고 네.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이 아하.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예.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끝까지 이제 파헤쳐야 되고 비화폰이 내란의 블랙박스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구속 이후에 또 비화폰 관련된 수사 압수수색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전 영장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무 메시지도 적지 네. 않았기 때문에 어. 박정호의 핫스팟을 응원해 주는 걸로 제가 직결하겠습니다. 박봉계 응원이에요. 박정호의 핫스팟이 핫스팟. 아니라. 얼굴이시니까 앵커. 로마이 TV. 네,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 돌아오고 싶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내란성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번 주를 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이 막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아무 관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선고랑 연관 짓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루마니아나 어디 뭐 볼리비아의 무슨 사건하고도 연관 짓죠? 예. 그러니까 아무 연관성 없는 걸 갖다가 연관을 시켜서 연동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 일자가 3월 26일인데 그럼 그거대로 그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이미 고지도 한 달 전에 된 거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네. 굳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그 결정 뒤로 밀어보자. 이거는 나경원 의원과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지 아하.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너무나도 노골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면 그 공직선거법 사안이거든요. 지금 모든 그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뭐 유죄를 거의 예단하고 막 그런 식으로 뭐 나오면 출마도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발표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저는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유죄가 나오기 전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사건 좀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가 서로 나오더라도 네. 저는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연계시키는 거 옳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네. 활동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뭐 중요한 부분이 신변 보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렇죠. 대표의. 중요하죠. 아. 왜냐하면 최근 나온 얘기들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예를 들면 저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러시아제 뭐 총이 들어왔다는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이미 1월에 그런 테러를 당한 적이 네. 있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네, 살인 미수. 이게 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시켜서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야.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아니 검찰이 자기들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몇 건이나 기소를 해놨습니까? 그걸로 재판 받고 다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범죄자라고 그러는 등 재판 받고 있다고 그러는 등 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검찰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게요. 검찰이 그렇게 아니 대선 전부터 탈탈 털었잖아요. 대선 전부터 고소고발하고 탈탈 털고 네.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윤석열 연관된 건 하나도 수사 안 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연관된 사건 왜 안 해요? 말이 돼요 이게? 아니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뭐 안 하는 게 없어.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털어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 나온 거 있어요? 물증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물증은. 말만 있어 말만. 유동규의 말만 있고 말만. 김성태의 말만 있고 네. 말밖에 없잖아. 말 갖고 처벌을 해요? 아니 말이 거짓일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회유에 대한 정황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1심에서 그런 판결 나와서 1심에서 무죄 나오고 하나가 유죄 나왔어요. 그게 2심에 가서 무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같이 판단을 해라 뭐 네. 같은 날 해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형사재판하고 헌재 네. 판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아. 연관성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이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네. 검찰이 만들어놓은 그것도 윤석열 검찰이 만들어놓은 덫에 빠져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도리가 되고 정치적 도리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저는 하나만 추가하자면 네.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좀 도를 넘고 아,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날을 세우고 있는데 전 이준석 의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에서 징계받을 때 말 가지고 징계받았거든요. 양도구육이라는 사자성어 썼다고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되고 어떻게 정치인의 말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느냐. 네. 정치적 핍박의 도구로 쓸 수 그렇죠. 있느냐. 그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가지고 규제하는데 오히려 형사재판이라는 도구를 쓰고 정치검찰이 동원되고 정치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정치적 생명을 뺏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정치인 누구라도 특히나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그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으로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아하. 근데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식의 이율 배반은 정말 국민들에게 저는 비호감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판을 살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최소한 기준은 일관돼야죠. 본인이 그렇지 않나요? 억울했으면 예. 남도 억울하게 하면 됩니까? 아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축출돼가지고 쫓겨났는데 네. 허은하 대표 쫓아내면 됩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똑같이 이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규제, 이 공서법 사건만큼은 예. 이준석 의원은 그런 비판하면 안 된다. 아하. 근데 그걸 총대 메고 지금 거의 윤핵관들의 하수인처럼 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부분은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이 이제 조기 대선 후보에 이제 후보님이라 불러야 돼요. 이준석 후보님. 단독 선출. 단독 그 선출.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좀 생각나던데. 솔로 후보. 혼자 나와서 혼자 지금 대선을 뛰고 있잖아요. 대선 일이 아직 안 잡혔고. 찬반 투표로 해서 그래서 허은하 전 대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준산당 이준석 플러스 준산당. 준산당식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 뭐 나이도 이제 3월 말 지나면 40세가 되지만은 아직 3월 말 안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 때는 된다 뭐 이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예비적으로 지금 다 하는 거죠. 예비적으로. 꿈을 이제 꾸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대선 예. 후보가 됐으니까 대선 후보에 걸맞는 검증을 할 텐데 검증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사안에 특히 공직선거법 사안은요. 네. 이거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른 입장 내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준석 아하. 의원은 본인이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에 그 논리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같은 논리적인 그 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이율배반
비판적인 잣대를 쓰면 네. 이건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격이 안 돼 있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양수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세 분 이 시대의 독립군이십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늦어지면서 열받아서 술 먹고 있어서 존경하는 세 분 이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하셨는데. 사랑합니다,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박양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독립군들 응원해 주신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깨어 있는 예. 우리 정말 이 양심적인 또 민주주의 시민이시고요. 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헌재가 이 혼란상을 정리해주고 불안전성을 회복시켜주는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함께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또 가셔야 되잖아요, 변호사님. 조금 또 있다가 딴 방송 때문에 또 가야 돼.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이게 살짝 뭘 이제 이렇게 가슴이 좀 방송을- 콩닥콩닥한 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언제 이제 나가야 될까? 고민이 우리가 되는 항상 시간이죠.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아니 나가면서 네. 항상 제가 이 핫스팟 켜놓고 나갑니다. 혹시라도 저를 또 뒤에서 뒤에서 또 뭐라 디스할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또 모니터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앞에는 불교 방송, 뒤에는 정어리. 이렇게 중간에 샌드위치 얘기를 잠깐 거쳐. 이게 아, 박봉- 일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박봉규가 일정이. 메인 아니겠습니까? 메인이죠. 메인이죠. 아, 전 메인이니까 메일 하고 싶죠. 메일 하고 싶죠. 메일.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센터. 메인 센터죠. 센터. 메인일 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뉴스토마토, 네. 박봉규 그다음에 강성범 이렇게 딱 예. 저는 시간이 많아요. 강성범은 1시에 오후 아, 그래도 1시. 가운데 딱 가운데 가운데 있다. 가운데 교수님. 위치가 가운데다. 박봉규가 메인이다. 예. 오늘 왜 또 김의원 안 오세요? 누구요? 김 누구시지? 아 김병주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 아 지금 현장에서 최고위를 현장에. 하고 있기 하고 때문에 계셔서 비공개 이제 또 최고위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저희가 1시간 더 해도 돼. 그럼 신인규 보내고 김병주 최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출연료 없이 1시간 더. 아 찬성입니다. 오케이. 전 찬성입니다. 진짜. 저희가 왜 지금 그래? 재정이 너무나 지금 왜 이래? 어렵습니다. 재정 타이트해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고맙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야 상도가 돼요. 없어 상도도. 상도가 없어. 아 요거는 상당히 공감해요. 상도이가 상도이가 없어 알겠습니다. 사람이. 아니 근데 생긴 거 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러세요? 아니 지금 나온 방송국들 다 좋은 곳인데 네. 가장 재밌고 가장 웃기죠 근데 진짜 이 박봉규가. 그러니까 박봉규가 네, 그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웃겨요. 항상 편성을 바꾸고 갈 때마다 고민해요. 박봉규를 하루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박봉규 매일 가야 되는가? 항상 저는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하는데 윗선에서 윗선이요? 맡기고 있어요. 전화해볼까? 거짓말 할 제가 볼 때는 전화합니다. 우리 윗선에. 박앵커님은 전화하지 보고도 안 마세요. 하신 것 같아요. 전화하지 마세요. 윗선을 제가 보고도 알고 안 하신 것 있거든요. 같아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신 윗선 이러시면 안 돼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전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위에 보고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즉시 항고도 안 했지 왜냐면 않습니까? 윗선을 팔 수가 없는 게 예. 제가 한라인으로 연결이 아, 돼 예.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예. 계시고요. 예. 자 이제 최상목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이걸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상목 얘기를 저희 그래도 해야 됩니다. 최상목 언제까지 아니 그러니까 지켜봐야 됩니까? 최상목은 저는 뭐 예. 이제 정치적 책임은 물 건너갔고 네. 이제는 저도 뭐 직무유기 현행범 내지는 뭐 긴급체포 등등해서 형사사법적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되는 국면으로 네. 넘어갔다고 보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죠. 어제도 방통위법 또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민들한테는 헌재 결정을 수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뭡니까? 권한 이게. 침해라고 명백하게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네. 본인은 불복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저 자리에 있을 기본적 자세가 안 돼 있고 네.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그러면 직무유기로 예. 그러면 당연하죠. 두 분 다 이제 나가셔가지고 체포하러 가? 체포하러 가십시오. 아 가야죠. 예, 네. 체포하러 근데 가시죠. 가시죠. 정원이 가야 되잖아요. 정원이 체포- 갔다 가시죠. 아 또 방송 가셔야 돼요. 왜 이랬어요? 아니 근데 최상목을 이렇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민주당도 아니, 마찬가지고. 잘 보세요. 예. 최상목이 얼마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냐면요. 네. 어제 국회의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음.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된다. 혼란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제 했어요, 예, 그렇게. 예, 맞아요. 본인은 지금 헌재에서 판단 나온 거 위헌하고 있잖아요. 이행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위헌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입으로 자기가 위헌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네. 법 지키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지. 너나 잘하세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법을 안 지켜 헌법에서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다 무시하고 직무 예. 유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법 지켜주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고요. 자기는 뭐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 남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통위법 그것도 마찬가지. 방통위법의 2인 체제 문제를 지적한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네.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 나왔어요? 2인 체제에서 하는 건 모든 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박문진 이사들 임명한 거에 대해서 다 취소시켜 놨어요. 맞죠? 음. 그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걸 바꾸겠다고 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안을 유연적 요소가 있으니까 자기 못 하겠대. 아. 이게 논리가 맞아요? 아니 누가 대법원에서 봐도. 2인 예. 체제로 한 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시행하는 걸 정지시켜 놨어요. 네.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그렇죠. 정치권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민주당이 나서 가지고 그러면 3인 이상이 왔을 때만 의안이 그러니까 개의하고 네. 개의가 되고 나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 법 만든 거예요. 아하. 법의 취지에 맞게. 그랬더니 그걸 유연적 요소가 있어서 안 한대. 음. 뭐예요 대체? 이거 논리가 맞냐고요 대체? 아. 그러니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앞뒤가. 그래요. 저희 댓글 보니까 이창근님이 F킬라 들고 최상 모기 잡으러 가자. 모기. 가 벌써? 저기 지금 근데 저도 좀 아, 이제 잡으러 가세요. 잡으러 가세요. 이런 아니 자, 아까 그러면은- 3분 전에 얘기하신 멘트가 없으셔가지고 잡으러 가십시오. 잡으러 자, 가라고. 이제 저는 현행범, 일단은 먼저 최상목 가지만 체포하러. 우리 핫스팟 더 네. 많이 지금 구독해 주시고 예.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혼자 갑니까? 아, 이제 체포조. 체포조를 무슨 박범규에서 방송하러 체포조를- 가? 체포를 방송에서 해? F킬라 들고 체포를 유튜브 방송에서 하냐고. 이것 보세요. 여기 있어. 아니야, 오늘 방송 안 가실 것 같아요. 뭘 안 가요? 저기 여기서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저거를 TV 켜봐. 저기 앉아 있을 거야. 지금 달려가가지고 11시부터거든요. 예. 11시 5분에 보면 신인규가 딱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분노의 똥칭님께서 네. 말씀 똑부러지게 하시는 것은 신인봉 대표가 이상형이고 외모는 잘생긴 것과 상관없이 최진봉 교수님. 이상형이래, 이상형. 감사합니다. 와, 두 이상형이 앉으셔서 아침 업무를 못하게 만드시네. 책임지십시오. 슈퍼챗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잘생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진이 닮았다고 몇 번 말했어요. 지진이 누가 닮은 지진이 지진이가 누가 그래요? 누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올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진이를 닮았다 안 닮았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한번 보실래요? 아니 닮았다. 아니야. 1번과 2번을 해볼까? 닮았다 1번 안 닮았다 2번. 닮았다 1번, 안 닮았다 2번. 2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만 지금 4,000명이나 보고 네, 계시는데 2 뭐 이렇게 닮았다 2라니 닮았다가 1, 안 닮았다 2 한번. 우리는 죽어도 1번이죠. 네. 근데 분위기가 너무 네. 잘생긴 최진봉. 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 야, 인정 안 하고 싶죠. 지진 나려고 한다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댓글도 좀 있는데. 그게 다 동의하신다는 1번. 말씀. 1번이 또 많아요. 있는데 가끔 2번도 있긴 합니다. 가끔이에요 2번은. 2번이 더 많고. 이것 보세요. 저는 멀더 네. 닮았다는 얘기를 하청 시절에 많이 누구요? 멀더 요원. 데이비드 웃어도 듀커분이라고. 돼요? 여러분 웃어도 데이비드 됩니까? 듀커분이라고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배우가 1.8은 있는데요. 뭐예요? 1.8? 1과 2 사이에 1.8. 2에 가깝다라는 거죠. 네. 1번이 많습니다. 1번이 그래도 많아요.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응원을 해주고 성복준이님 계시고. 감사드려요. 같은 동네. 자, 근데 11시가 다가오니까 좀 네. 떨리긴 하네요. 왜요? 괜히 떨려요. 왜요? 11시에 헌재가 그동안 브리핑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만약 브리핑하면 우리는 12시까지 방송을 해야 네. 됩니다. 11시까지 만약 지켜보고 브리핑을 그때 떠나시든 말든지. 하면. 네. 떠나시든지 말든지 이것 보세요. 하십시오. 내가 무슨 뜨레기예요? 떠나시든지 말든지라뇨. 아유, 또 보내드리고 준비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항상 컨디션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컨디션 언제부터 생겼어요? 내 아. 컨디션을? 챙기고 있습니다. 내 컨디션은 내가 챙겨요. 네. 최포봉 교수님 파이팅입니다. 소중한 단추님. 감사드립니다. 최포봉. 체포봉. 이것도 괜찮은데. 그럼요. 해병대 체포를- 출신이잖아요. 최상목 체포조. 네. 체포봉. 체포봉 아주 어. 좋습니다. 자 지진이 1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만 보니 3번도 있는데 3번은 뭐예요? 3번은 모르겠어요. 3번은 아니 3번은 아니다. 지진봉은 뭡니까? 지진봉. 아, 정말. 그러니까 체포봉이 돼서 또 최상목 아싸님도 체포까지. 최진봉은 내 스타일이다. 아, 다 봉라인이죠. 그러게요. 예. 혹시 지금 기혼 예? 기혼이시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나이가 몇 몰랐어요. 살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애가 큽니다. 큰 애가 있어요. 큰 애가 아주 큰 애가.
박종욱 기자 어린애가 있지만 저는 애가 크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웃으면서 그래도 방송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긴장이 되고 예. 쫄립니다. 쫄리고 조마조마하지만 걱정하지 그래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음. 이겨내야 된다. 아 그럼요. 걱정 안 힘들 하셔도 돼요. 때 웃는 자가 승자예요. 승자고 진정한 승자입니다. 민어입니다. 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지만 이게 네. 그 조금 늦어질 수 있고 네. 좀 뭐 그러니까 좀 우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결론은 같아요. 아, 결론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네. 이유가 뭐냐면 길어지니까 혹시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냐 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다. 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제가 분석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헌재 재판관들이 네네. 그 결정물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각자 재판관들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소수 의견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때도 만장일치로 나왔지만 소수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소수 의견들도 음. 평의를 거쳐서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집어넣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결정문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결정문에서 혹시나 윤석열 측에서 승복하지 않을 어떤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주장들을 다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것도 평일을 걸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대 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파면이라고 하는 걸 바뀌지 않 그걸 바꾸려고 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아하. 논란이 있다고 소위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네. 그거는 파면과 관련 없이 파면은 결정된 사항이지만 소수 의견이 아니면 아, 일일이 정리.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의 약간의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고 아하. 윤석열이 측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 파면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거는 아. 변함이 없다. 예. 시간이 좀 지쳐진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진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 파면 자체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또 시켜주셨는데 뭐 역시 이제 미국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미국 박사님. 미국 박사. 박사님의 또 설명을 들으니까 더 네,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죠. 네. 한국 박사. 보다는 아니시죠? 저 한국 박사 석사 석사. 석사까지 알겠습니다. 한국 석사. 미국 박사가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전공은 근데 언론학이죠. 법은 아니에요. 언론학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래도 남들이 보면 정치학 교수인 줄 알더라고. 저를 언론학 박사입니다. 언론학 박사, 미국 언론학 박사님의 박사. 네. 분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네. 안심이 되시죠? 어떻습니까? 안심이 지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2번을 가끔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네. 아직도 너무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확실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진이 닮았다는 분들이면 또 딴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임채무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고 임채무 씨. 두리랜드 거기. 그분이 아. 해병대 출신이야. 아 그래요. 네, 그분 해병대 출신. 임채무는 그분 좀 닮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가끔 임채무, 듣습니다. 지진이. 네, 그러니까 3번이 임채무였던 것 같기도 하고. 3번이 임채무. 봉 교수님 또 왔어. 예. 뭐라고? 봉 교수님 매불쇼 대외 방송에서만 폭발하시네. 매불쇼에서는 역할이 제 매불쇼에서는 웃는 역할이잖아요. 캐릭터예요. 캐릭터. 항상 웃고. 내일 관객 역할. 어제 이제 녹화했는데 네, 내일 나옵니까? 내일 이제 내일 네. 유시민 나올 작가님 나오십니다. 때 녹화된 오늘이 걸 아니고 내일 올리는 네, 거죠. 오늘 내일 어제 올리고. 오늘이래 죄송합니다. 오늘 올려요? 수요일? 어제 녹화를 했으니까. 아. 예. 특히 오늘 이제 유시민 작가 나올 때는 예. 유독 말이 없죠. 관객 역할을 아니 왜냐면 방청객 역할을? 이게 보통 1시간 예, 방송이거든요. 근데 2시간을 찍어요. 그러니 날릴 걸 유 작가님 말을 날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출연자의 말을 날리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예. 나와요. 그러니까 녹화가 너무 길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을 찍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로 만들어. 그럼 유 근데 작가님 최지모 말을 교수 걸 왜 잘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 작가님 말을 많이 듣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르는 아. 거지. 오윤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이제 많이 다 잘려요. 자른다. 근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녹화 현장에서는. 여러분 2시간 한다고 2시간 2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뭘 줄이겠어요, 여러분. 유 작가님 말을 많이 듣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유시민 작가 좀 말씀의 다변이시니까 또 그렇죠.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잘하세요. 그걸 많이 듣고 싶어. 많이 듣고 내보시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저도 좋아요. 시청자분들 듣고 그래서 싶고. 뭐 괜찮아요. 네. 제가 뭐 잘리는 거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쌓여 있는 걸 오마이에 오셔서도 풀시고 그렇죠. 다른 방송에다 푸시고. 자, 내일 이제 매부쇼 오늘 방송 예고까지 하고 계시네요. 우리 오늘 방송 최재문 교수. 맞아요. 2시에. 최재문 교수님 2시에 나온다고 방송 하니까 예고. 그때 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서는 못하신 거기서 웃는 얘기만 저희가 웃는 얘기만 그것만 듣다 보니까 최재문 뭐하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 녹화가 돼서 말을 그래도 좀 하긴 하는데 잘린다. 좀이라뇨.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채우기 2분의 자르는 1로. 거잖아요. 채우기 자르는 거 예. 편집을 채우기 하거든요. 그래요. 잘하고 2분의 있습니다. 1로 예. 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리는 거지 결국은. 네, 최욱 씨가 잘하더라고요. 뭐를 잘한다. 잘 자른다.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말만 딱딱해서 볼 수 있게 압축적으로. 채욱이 뭘 알아? 네. 아유 진짜. 아, 아직도 연락이 없네. 연합뉴스 속보가 떴는데. 뭐라고? 아, 아직 연락 11시입니다. 강남 3구 용산 전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40만 가구 개. 오선아님 자, 감사드리고요. 차관. 오선아님. 아, 제가 이 11시 속보 뜬 거 헌재인 줄 알고 딱 봤는데 헌재 아니었어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서 네. 빨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저 기다리고 있는 속보는 안 나오고 예. 좀 어떻게 해야 속상하네요. 돼요? 근데 속상하네요. 뭐 나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 나와도 내일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례적으로 이틀 전에 발표를 한 거지 네. 꼭 이틀 전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전에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전이 지난번에도 오전이고 오후에 선거 기일이 네, 잡혔다고 맞아요. 그런 하니까 경우도 있었죠. 오후가 진짜다, 오후가 진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욱 씨한테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뭐라고요? 풀방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편집 안 된 걸 그렇지, 공개해달라.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최재문 교수가 얼마나 말을 그렇죠. 많이 하는지 열심히 보고 하는지. 싶다라는 거고. 네, 좋은 이거 그냥 의견입니다. 그 편집 안 한 거 공개해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이 봐요. 2시간짜리. 근데 왜 안 할까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왜?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아니야. 이 편집돼서. 나빠요. 괜찮아요. 기분 나쁘면 제가 아니 괜찮아. 전달해 드릴게요. 뭐 연락처도 없잖아요. 단톡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단톡방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남아 있는 게. 편집된 게 뭐 문제야? 네, 그럴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지. 저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출연료는 다 들어와요. 역시 음. 돈진봉 또 시작이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죠. 웃기려고 알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웃기려고 네.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최주봉 교수님도 보내드려야 됩니다. 오늘 방송 끝나는 거예요? 네, 어, 이제는 체포봉으로 이제는 체포봉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을 체포하기 위해서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봉규가 파견하는 체포조 체포봉 신인규는 어디 갔어요? 신윤규 체포로 간 거 아니에요? 무슨 방송하러 갔다고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체포를 방송하러 간. 방송에서 합니까? 혹시 또 이 예. 체포 소식 듣고 갔을 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신은기 변호사 좀 믿어주세요 한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최준무 교수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오늘 슈퍼챗 릴레이 최준무 교수님이 이제 승.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늘 승리하죠. 제가. 늘 승리하는 네. 최준무 교수님. 복나인의 시대. 네. 복나인. 복나인의 맥스봉, 시대. 응원봉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까 포도봉봉. 포도봉봉 다 복나인입니다. 다 복나인. 봉자에 들어가는 거 다 복나인. 네, 복라인으로 예. 대동단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봉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최재문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